Gypsies, a nomadic group of people wandering all over the world. Their music, filled with their unique sentiments, have long charmed the world. Today's guest is Kun, a free-spirited musician playing gypsy music in Hungary, the home of gypsy music. He started playing the violin at age 7. What led a classically trained musician to become a gypsy violinist? On today's Heart to Heart, let's find out more about Korea's first gypsy violinist, Kun, and his love of gypsy music. 네, welcome to Heart to Heart.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하트 투 하트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집시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에서 아주 굉장히 큰 축제가 열렸는데 네. 최대 축제 중 하나라고 하죠.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어떤 축제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그 헝가리에서 매년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제 중 하나고요. 아마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오는 축제로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특별히 그 한국을 초청 국가로 이렇게 해서 페스티벌 기간 중에 한국 문화의 날이 한 3일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루 해서 이제 제가 현지에 가서 집시 그 헝가리 집시 뮤지션들이랑 네네네. 같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글쎄요, 집시 음악이나 뭐 집시 바이올린 하면 헝가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쪽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이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를 집시 음악을 하시는데 보고 어떤 반응을 하던가요? 이제 제가 집시 음악을 하니까 네. 헝가리에 있는 이제 유명한 집시곡들도 물론 연주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앨범에 있는 제 자작곡들도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믹스를 잘 해가지고 했는데 그 현지 헝가리 뮤지션들과 제가 같이 무대에 올라갔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한국 관계자들이 보기에도 네. 한국과 헝가리 사람들의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좀 좋게 느껴졌던 것 같고 네. 현지 사람들 보기에도 한국에서 이렇게 온 뮤지션이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네. 무대에서 공연을 보여준다 이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나서 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네. 사인 받고 막 사진 찍겠다고 막 한 시간씩 줄 서고 정말요? 네, 그래서 와. 굉장히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팬베이스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작년에 헝가리 콘서트를 한 게 처음이었었는데 네. 요번에는 두 번째 간 거잖아요. 저를 보기 위해 찾아와 주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이렇게 나의 좀 시드 팬이 돼서 네네네. 이렇게 헝가리의 활동을 더욱더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콘 덕분에 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혹시 많이 갔던가요? 그쪽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 케이팝이나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네. 제가 한국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특히나 제 앨범곡 중에 네. 뭐 우리나라 드라마에 쓰였던 음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에 쓰였던 것들이야 이러면서 연주를 해줬을 때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 좀 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는 느낌 네네네.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콘 이름 앞에 gypsy violinist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제가 일단 궁금한 거는 gypsy violin 네. 그리고 gypsy music, gypsy 음악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제일 쉽게 설명을 한다면 네. 집시들이 하는 그 자기네 집시들의 고유한 음악을 집시 음악이라고 하는 거고 네. 조금 익스텐션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집시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유랑 민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동을 했을 때 현지에 있는 음악들을 이제 유명한 음악들을 습득을 해요. 습득을 해서 그 음악을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이제 그걸로 생활비도 벌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또 이렇게 필요하니까 집시들이 자기네들 특유의 그 집시의 그런 느낌을 넣어서 네. 이렇게 재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집시 음악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집시들은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음악이랑 보통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네. 클래식 음악이랑 큰 차이점은 클래식 음악은 이 굿 퀄리티의 사운드를 추구해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이제 네네. 예쁜 소리를 추구하는데 집시들은 약간 뭐 노이즈하거나 좀 러프한 소리가 나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감정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네네. 직접적인 그런 음악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클래식 음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사운드를 내니까 네. 은유법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좀 우아하고 좋긴 한데 가끔은 이렇게 내 알을 낳아도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좀 후련할 때가 있잖아요. 네. 집시 음악은 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봤을 때도 감정의 차이라든지 템포의 변화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주를 들려주면서 네. 이제 오늘 생활비를 벌어야 또 하루를 살고 이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네네. 좀 빠른 속주라든지 그런 기교 같은 거가 많고 네.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좀 사기 쉬운 그런 음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냥 설명만 듣고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시 음악이 어떤 음악일까 네. 직접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살짝 네.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클래식 곡 유명한 곡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네. 베토벤의 스프링 소나타라는 부분 잠깐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 스프링 소나타 잠깐 들려드렸고요. 네네. 요건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아름답고 좋은 퀄리티의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네네. 집시 음악 중에 대표적인 곡은 차르다시라는 곡이 있는데 네. 앞부분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네네. Thank you very much. Wow.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들려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클래식 느낌보다는 지금 연주하시면서 몸 동작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그 약간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더 파워풀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감정이 굉장히 많이 네네네. 그러니까 밀려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많아서 네.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네네네. 네. 클래식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이라는 네. 곡이 있어요. 이 곡이 사실은 브람스가 작곡을 하긴 했지만 집시 스케일과 멜로디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집시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브라토도 많고 뭐 이렇게 글리산도 같은 주법도 많이 들어가서 네. 집시적이에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셨나요? 시작했던 건 한 7살 정도부터 바이올린을 했었던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예고를 들어가면서 네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바이올린 전공의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그냥 좀 편하게 했었어서 네네. 취미처럼 바이올린을 계속 하다가 이제 예고를 들어가면서 음악이 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클래식 음악을 하셨죠? 예, 대학교까지 클래식 전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좀 폭을 넓힌 거죠.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을 하시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시 음악 쪽으로 연주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대학교까지는 정말 클래식만 열심히 했었고 네. 심지어 음악도 클래식 아니면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와우. 혹시나 이 나의 클래식 음악성에 네네. 다른 음악을 들으면 좀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대학생까지는 클래식 음악만 열심히 듣다가 네. 대학교를 들어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일들 하게 되잖아요. 연주도 많이 하게 되고 녹음도 네. 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뭐 이렇게 좀 대중음악이나 영화, 뭐 OST 네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음악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 중에 한 번은 홍대 쪽에 네. 녹음실을 제가 갈 일이 있었는데 녹음실과 이제 합주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외국인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네. 이렇게 기다리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바이올린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 친구도 바이올린을 하는데 친구 음악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려줬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라이브로 연주한 그런 음악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네네. 클래식만 이제 듣고 있다가 그 순간 느낌이 물론 이제 그 사운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나의 심장을 바로 두드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표현도 굉장히 솔직하고 네. 뭐 감정이 이제 확 이렇게 강렬한 그런 이렇게 이모션 그런 이렇게 이펙트가 느껴지니까 집시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는 이제 집시 음악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네. 그렇다면 내가 좀 이렇게 프론티어처럼 한국에서 이 음악을 좀 연구해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앨범을 준비하면서 집시 음악 쪽으로 이렇게 포커싱을 잡아서 이제 첫 앨범을 내고 네.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트랜지션이 클래식 음악에서 집시 음악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바로 한 번에 딱 듣자마자 정말 강한 느낌을 받으시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혹시 특별히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집시 음악도 하지만 네. 뭐 이제 뮤지컬도 했었던 적이 있고 또 제가 작곡을 하고 네. 또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저 같은 길을 걸어간 아티스트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제가 한 명을 뽑자면 네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한 분 계세요. 네. 기돈 크레머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물론 어렸을 때는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로 너무 좋아했었고 네네네. 그런데 기돈 크레머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지만 예를 들면 뭐 현대 음악도 즐겨 하시고 탱고 같은 또 다른 음악도 많이 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서 특히나 뭐 탱고 같은 경우는 요새 저도 많이 연주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돈 크레머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클래식만 해도 이미 더 필요 없는 사람인데 네. 뭐 현대 음악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음악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또 공연을 한다는 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바이올린 연주도 물론 하시지만 드라마 OST
작곡도 하셨다고 그랬고 또 뮤지컬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음악을 작곡을 하셨고 또 어떤 뮤지컬에 직접 뮤지컬을 하신 건가요? 예, 출연도 했습니다. 출연을 하셨어요. 네.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설명 어, 부탁드릴게요. 일단 드라마 음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좀 핫했던 드라마가 네네. 작년에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여주인공이 그 이제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네네네. 집에 들어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거의 한 3분 가까이 이렇게 혼자 막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 쓰였던 음악이 이제 저희 1집 앨범곡 키스 오브 집시라는 곡이 거기서 한 2분 30초 이상 끊기지 않고 계속 쓰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드라마에는 음악이 길게 안 들어가니까. 네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길게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그 뒤에 역도요정 김복주라는 드라마가 또 있었는데 네. 거기에도 제 음악이 쓰였었고 그 이전에도 이제 유혹이라는 드라마에도 이제 쓰이기도 했었고 몇몇 드라마에 제 음악들이 쓰였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뮤지컬 같은 경우는 어떤 뮤지컬에 출연을 하신 거죠? 뮤지컬은 그 원스 뮤지컬 같이 네. 연기자가 직접 연주를 하는 액터 뮤지션이라는 네. 장르가 있는데 한국에서 모비딕이라는 창작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네네. 노래와 연기를 하는 액터 뮤지션 이제 배우로 모비딕이라는 작품을 초연 재연 이렇게 2번 했었고 네. 그다음에 잘 알려진 그 페임이라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품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또 오피리어라는 또 창작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 서편제 하셨던 김명곤 연출님이 하셨던 작품이고요. 네. 거기도 출연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음악 감독까지 했던 네. 페이탈 인비테이션이라는 창작 음악극도 있었는데 거기는 음악 감독 겸 이제 메인 캐릭터에서 주연이랑 같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콘서트에서 연주할 때와 뮤지컬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연주할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공연할 때는 무대 위에서 네. 콘이라는 사람이 이제 관객들한테 음악을 들려드리는 건데 네. 뮤지컬 할 때는 제가 아니고 그 특정한 캐릭터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음악으로 들려주는 거니까 네.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뭐 행복하고 기쁜 상태여도 네. 그 드라마 스토리에서 굉장히 비극적이고 시리어스한 느낌이라면 네네. 그런 것을 이제 음악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외롭거나 두렵지 않아 친구와 함께라면 이 기가 도다에루まで何度人は夢を見るの頬を寄せる君ってなぜ僕の前に現れたの그럼 지금 뭐 작곡, 연주, 뭐 노래도 네. 물론 하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분야의 각각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작곡이라는 거는 이제 없는 것에서 제가 창작을 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에서 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번 만들고 나면 제가 죽고 나서도 어쩌면 음악은 남아 있을 테니까 네.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 작곡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기 때문에 저의 중심인 거죠. 저를 여태까지 만들어 왔던 가장 네. 베이스면서 이렇게 코어 네네네. 같은 느낌이 연주라고 생각하고요. 노래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올린을 비롯해서 모든 악기들은 다 2차 악기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도구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노래는 1차 악기예요. 네. 그 마음이 바로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노래는 저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그래서 또 노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제 성악 부전공을 했었어요. 대학교 네. 때 바이올린은 전공을 했지만 성악 부전공을 한 덕분에 노래를 하게 되면서 뭐 예를 들면 뮤지컬 할 찬스도 얻었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뭐 일본 가서도 이제 드라마 찍었을 때 주제가를 또 제가 불렀으니까 그런 이제 찬스도 얻었고 네네. 또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찬스를 얻었으니까 좀 이렇게 저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또 추가적으로 갖다 주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 셋 중에서 뭐 작곡, 연주, 그리고 노래 이 셋 중에서 가장 자신이 있는 쪽은 어떤 쪽이세요? 아무래도 저의 이제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연주가 연주. 예, 가장 이렇게 자신 있는 부분이고 네. 나머지는 이렇게 저를 더 빌드업 시켜주는 그런 요소 같아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노래하셨던 모습 제가 봤던 기억이 네. 있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노래 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아 예.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고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적의 네.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아, 목소리 정말 멋있다.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롭게 얼어버렸네 콘이 생각하는 집시 음악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강점은 솔직함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왜 살면서 이 솔직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가면 같은 걸 써야 되고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집시 음악은 정말 이 마음 그대로가 다 나타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함이 가장 매력적이고 그래서 제가 더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새로운 앨범이 나올 때가 됐는데 네네.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앨범 발매가 가장 큰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앨범을 내고 나서 이제 또 콘서트 하면서 또 외국 공연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콘에게 있어 집시 뮤직이란 뭔가요? 이렇게 에볼루션? Evolution. 왜냐하면 원래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네. 집시 음악을 통해서 지금의 이렇게 변화무쌍한 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집시 음악은 에볼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for that answer. 앞으로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뭐 새롭고 또 멋진 모습 계속해서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앨범 올해는 꼭 내시길 바라고요. 멋진 앨범 꼭 내시기 바라고요. 들어주세요. 네,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긴 됐는데 네.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네. 또 여기가 아리랑 TV잖아요. 네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리랑 한 곡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들으면서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데요.